지금 대출 연체액이 23조 8천억, 거의 24조라고 합니다. 좀 지나면 30조, 40조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. 지금 현재 24조인데 2023년 말 얼마였냐? 2024년 말 얼마였냐? 20.6조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2023년에는 16.9조였다고 합니다. 거의 2023년에 17조, 2024년에 20조였던 게 지금 2025년 1월인데 벌써 24조랍니다. 예,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연체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. 이 금액이 30조가 되고 40조가 되고 50조가 되면요, 이제 와르르 이제 무너지는 거죠. 예,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. 그 엄청난 금액을 연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삶을 앞으로 5년, 10년, 20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겠냐고요. 예, 답이 없는 겁니다. 지금 이제 뭐 카드론 대출도 한 43조쯤 된다고 하던데요. 예, 카드론 대출이 43조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? 예전에 카드 대란이 일어났을 때와 이 금액이 비슷하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사실상 답이 없는 상태까지 왔다라는 거죠. 근데 워낙 이제 주변의 언론에서 상황이 안 좋다, 경제 위기다, 어렵다, 빚이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대시는 겁니다. 그런 거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나는 별일 없는데 이러면서 자기만 무탈하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겁니다. 근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, 지금 내가 괜찮다 그래서 다음 달에 나도 괜찮고 내년에도 괜찮고 내후년에도 괜찮을지 장담 못 한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이제 교만하게 지내고 함부로 떠벌리고 다니는 인간들 중에 제대로 삶을 살아낸 이들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앞으로 우리가 견뎌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을 거고 좀 더 가혹할 거다,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리고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놔버리자라는 게 아닙니다. 상황이 그렇게 안 좋고 어려우니 그에 대한 대비를 하자라고 제가 말하려는 겁니다.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뭔가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꼭 이제 딴지 그런 인간들은 와가지고 너는 왜 자꾸 부정적이냐, 아무런 얘기만 하냐, 뭐 이렇게 자꾸 지적질을 하는데, 그렇게 지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,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체 24조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. 결국 그들은 인생이 나아질 수 없다, 영원히 저 아래로 추락해서 거의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아마 고착이 되어서 그렇게 아마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 같습니다. 사실상 희망이 없는 거죠.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. 하나님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라고요. 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이야기죠.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참 씁쓸하죠. 충격적인 일들인 겁니다.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위축이 되고 움츠러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자포자기하고 이제 막장으로 흘러가겠죠. 로또 복권을 사고 스크린 경마장을 가고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 가고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. 그렇게 되면요,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, 우리 사회가 좀 더 불안해지고 좀 더 염려스럽게 바뀌겠죠. 그래서 이제 더욱 사람 조심해야 된다, 함부로 남에게 엮이면 안 된다, 좀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얘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아둔하고 멍청하고 한심해서 제 자신이 좀 그러지 않길 바라서 제 자신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, 말하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더 움츠러들고 더 이제 쪼이고 더 다투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게 지금의 현실인 것을, 그 현실은 불편해도 마주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현실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또 이겨낼지, 지지 않을지, 거기로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불행하다, 우울하다, 힘들다, 빡세다, 그래서 나와버릴래가 아니라 힘들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세상을
내가 굴복하지 않겠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내가 좀 더 강해지고 내가 좀 더 내공이 단단해지겠다.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무던히 부지런히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. 살아간다라는 소홀하지 않고 힘들고 빡빡하다라는 그건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가도 오르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 주변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굳은 각오를 먹자, 결심을 하자 라고 말입니다. 언제든 우리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그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애써야 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잘 좀 생각해 보죠.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매장이 어디냐면요, 스타일란다라고 하는 매장인데 가로수 플래그십 스토어였단 말입니다. 벌써 2024년 9월 말에 문을 닫은 거였네요. 제가 몰랐습니다. 되게 적지 않은 매장인데 움찔움찔하는 거죠. 참 이렇게 넓은 매장들이 비어 있는 데가 여기저기 한두 곳이 아닙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. 충격이죠. 씁쓸합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, 우리가 겪어야 되는 현실들 잘 좀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. 살아가는 게 쏘라하지 않구나, 만만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야죠. 정신을 좀 더 차리고 가다듬고 냉정하게 내다보고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지, 내가 챙겨 나가야 될 게 무엇일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.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현직에 있으면서 20권의 책을 내고 퇴사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이제 강의 활동들을 하고 컨설팅을 하며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물론 그분은 금융 쪽에 종사하시던 분이었던 거고,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. 저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책을 내고 또 제 경력들을 계속 이제 쌓아가면서 살아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. 그렇게 해서 또 삶을 저의 이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한 단면도 만들어가고 싶은 게 제 바람이죠. 앞으로 살아가면 지내면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습니다. 물론 그게 결코 소홀하거나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도 조금씩 준비해서 만들어 나가보고 싶은 바람입니다. 이상입니다.